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운명입니다. 4월 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와 코인 시장이 크게 한번 울었죠. 관세를 명분으로. 관세는 시장을 붕괴시키는 이슈가 아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관, 우직, 평상시. 그러면 도착한다. 지금의 관세 이슈로 시장이 크게 울었지만 빠졌지만 시장의 붕괴 이슈는 아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반등이 예정되어 있다. 니케이 지수가 어제 약 8%, 7%대 하락이 나온 이후에 오늘 6%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에 대한 움직임, 금리 인하에 대한 움직임,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의 움직임, 행정부와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어느 기준점과 관세 협상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지금 공포 이슈와는 반대로 탐욕으로 분위기가 갈 수가 있겠죠. 물론 시간 차이와 함께 기간 조정과 함께 에너지 응축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지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3대 수급 주체가 있다. 첫 번째는 개인, 두 번째는 외국인, 세 번째는 기관. 이게 주식시장이건 또는 코인 시장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은 타짜, 기관은 브로커, 고스톱으로 치면 광팔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은 호구입니다. 개인들이 아직까지 참여가 안 되고 있어요. 진짜 버블이 오기 위해선 그리고 상승장이 오기 위해선 개인의 참여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외국인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고 장이 끝납니다. 또 한 번 모두가 노할 때는 경제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스할 때, 모두가 탐욕에 쩔어있을 때, 모두가 포모에 쩔어있을 때 그 뒤에 경제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죠. 늘. 그래서 개인이 참여하는 알트코인들의 시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트코인 현물 ETF가 11종이 지금 SEC에 신청이 되어 있죠. XRP ETF만 15개. 오늘 XRP, 레버리지, 이게 선물 기반에 최초로 신청이 되었다는 것. 그들은 파생을 기반으로 한 상승장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S&P 500 빅 선물 지수예요. 이게 지금 8월 5일, 일본 작년 8월 달에 일본발 블랙 먼데이 했을 때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어요. 초급등. 지금도 만만치 않은 상승이 나왔다. 이게 스물스물 내려가야 됩니다. 내릴 거예요. 내릴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최근 확대한 건데요. 급하게 뛰었죠. 스물스물 내려올 거다. 이쪽으로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증시와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돌아 나갈 것이다. 지금 관세 이슈로 여러 가지 협박과 함께 시장을 컨트롤하면서 흔드는 도구를 활용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 거라는 거. 그걸 누구보다 트럼프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미국 최초의 XRP ETF를 승인하였죠. 현물 아닌 선물 기반이다. 미국 투자운용사 테우크리움 트레이딩이 XRP 관련 ETF를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에 상장합니다. 그 자료예요. 뉴욕 증권거래소 XRP ETF 2X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보면은요 주식시장도 있고 코인 시장도 있죠. 여기에는 현물이 있고요. 선물 그리고 옵션이 있습니다. 현물을 기반으로 한 선물과 옵션. 코인도 이제 현물과 이걸 기반으로 한 선물과 옵션이 있죠. 이걸 파생이라고 합니다. 파생상품 시장. 현물보다 파생상품 시장이 압도적으로 커요. 그래서 파생을 통해서 현물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즉 시장 파일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코인 시장이 시장 파일을 확대시키는데 시장을 붕괴시킬까요? 노라고 말씀드리죠. 고점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한 29%, XRP가 마이너스 47%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준점이에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 한순간에 물량 소화하고 상승으로 분위기가 전환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금리, 전세계 채권 금리와 함께 환율 시장에 큰 변동폭은 없어요. 오늘 보니까 10년 만에 또 다시 한번 원화가 금융위기 때문에 최고치를 취소했다 말씀 나오는데 고점 찔끔 뚫었습니다. 달러가 또 강세였다지만 너무 급하게 떨어져서 기술적으로 반등 나와 있는 국면이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 채권 금리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과 함께 상장 기업들 그리고 얘네들과 연관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 도산이 나지 않았다. 이게 오지 않으면 경제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공포감으로 시장을 밀었다는 거.
공포감으로 밀었고 실물경제 붕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죠? 어느 기준점 위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중앙은행과 페드와 ECB와 중국 인민은행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XRP ETF, 레버리지 ETF 승인을 받았다. 기간자금 유입 기대감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 선물 기반이에요. 선물 기반.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미국 CFTC에 XRP 선물 거래 신청하였죠.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더 XRP ETF가 15개가 폭발적으로 신청되어 있다. 기간자금 유입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게 뭐죠?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ETF를 통해서 문호를, 혈관을 뚫어주고 있는 것이다. 자금을 쏘는 거예요. 유동성을 쏠 수 있도록. 그들은 상승장을 준비 중이다. XRP ETF뿐만 아니라 뭐 솔라나, 에이다, 도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기타 알트코인의 상승장을 그들은 준비 중입니다. 알트가 떠야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포모가 온다는 거. 그래야 전 세계 포모와 상승장, 탐욕의 시기와 맞물린다는 겁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의 운전대는 공포를 심어주었다. 많은 개인들이 이탈했을 겁니다. 왜?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저는 방송 때마다 또 한 번 일관되는 단어를 쓰시죠. 상승을 확신해야 된다. 지금 그들의 운전대는 급하게 가격의 하락폭을 키웠다. 그럼 공포가 와 있겠죠. 못 돌아가지. 수급을 차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모읍니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일정 구간 이후에 한순간에 또 분위기를 반전시키겠죠. 지나고 보면 늘 기회였었다. 저는 상승을 확신합니다. 충분한 백데이터 기반 아래서. 첫 번째는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통찰력이겠죠. XRP의 내재 가치와 코인별, 섹터별 대장코인들의 내재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매매가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장기 원동력입니다. XRP 도지까지 SEC에 접수된 알트코인만 11개 중에 그들은 이미 상승장을 준비 중입니다. 관세 이슈는 지나갑니다. 관세로 미국에 장벽을 칩니다. 미국은 미국 내에서 돌리게 되죠. 이거와 연결된 달러의 혈관을 끊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트럼프 2기부터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이전에 바이든 이전에 트럼프 1기, 그 전에 오바마 때부터 이미 2008년도 이후부터 진행되어 왔었다. 이것과 함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탄생은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 달러의 시스템을 끝나고 결국 종기 기반의 시스템을 끝나고 스위프트 2.0 국제 송금망 DLT 분선언장 기반 이 망을 준비 중입니다. 24시간 일주일 365일 ISO 2002 새로운 금융의 국제 표준이죠. 명분은 카드, 증권, 외환 이거를 바꿔나가는 국제 금융의 데이터 기반이지만 이거는 사실상 CBDC와 스테이블코인과 NFT와 RWA와 STO 코인들이 이동해 나가는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용어가 어려울 수 있죠.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게임머니 또는 기타 아이템들을 토큰화시키는 거죠. 가치가 있는 것들을 토큰화시킨다. 그리고 RWA 그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STO와 NFT 토큰 증권을 토큰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우리가 투자하는 가상자산 가치가 종이에서 데이터로 이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퍼펙트 스톰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번 지금 지대로 흔들었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일정 기간 이후에 상승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거라는 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내공이 중요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금융시장을 통찰해 왔기 때문에 더불어서 블록체인과 주식, 산업,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정유,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 기계, 해운, 철강 거기에 관련 있는 1등 기업들에 대한 산업에 대한 연관성과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지금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3대 재무지표와 함께 이 과거의 공식과 현재의 공식을 이어줄 수 있는 통찰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 단연코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학과 교수님이나 또는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또는 일부 인플루언서 구독자가 많은 거랑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들은 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유튜브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